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한번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택개비, 그래요. 택개비라고 할게요. 예, 여보세요? 택개비님 안녕하세요. 오, 네. 고맙습니다. 그럼요. 택개비죠. 쑥스럽네요. 이렇게 대놓고 저기 띄워주실 줄 몰라가지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따가 더 많이 잘 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또 잘 해드릴 거고. 자, 오늘 이제 테슬러즈 택개비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직업괴담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제가 자영업자처럼 이제 개인 사업 위주로 이렇게 혼자서 별동대처럼 독립군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전에는 제가 예전에 제주도 말씀드렸을 때처럼 교육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알고 지내던 분을 몇 주 전에 우연치 않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만나 뵀는데, 그때 이제 뭐하고 지내셨어요? 했더니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무겁고 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글쎄요,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듣고 조금 제가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나 조심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들었던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택개비입니다. 일단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 시점이 대략 지금 2022년이니까 한 5, 6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 닿았던 게 거기 퇴사했을 때였으니까 한 알고 지낸 지는 거의 10년 좀 안 됐죠. 제가 입사를 좀 빨리 했었었는데, 그러고 저는 퇴사를 하고 그분은 거기 남아 계시다가 나중에 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역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이분한테 제가 이 얘기를 내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좀 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아직도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이름은 안 밝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그냥 교육 쪽에 조금 열정적인 지역? 그 중에 하나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이 아직도 거기 계시는데 그쪽에 수업을 갔다가 생겼던 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이 저희가 이제 당시에 있던 회사는, 이거 얘기하면은 또 이 회사 어딘지 혹시 좀 좁혀질까봐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그 회사 시스템이 회사에서 이제 문의가 와요. 너 이 수업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교사가 그걸 판단을 해서 내가 갈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 수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분이 당시에 조금 급여 쪽에 욕심이 좀 있어서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한 만큼 받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업직하고 비슷하다 볼 수도 있는데, 그 회사가 기본급이 없고 자기가 수업을 한 만큼 수당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비슷하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일단 급여 욕심이 그 당시에 상당히 있으셔서 수업을 약간 가리지 않고 다 받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문의가 왔는데,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한 동네이기도 하고 교통편이 잘 돼 있는 동네여서 대부분이 수업을 꺼리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회원, 수업을 원하는 학생 프로필을 볼 때 몇 군데를 좀 유심히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이고,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수업료죠. 갔을 때 페이가 어느 정도 나랑 맞는가. 물론 회사에서 책정한 금액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거기서. 근데 수업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페이는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친구의 성향이나 성적 현재 상황, 내가 이걸 좀 케어를 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지 없는지, 이런 거를 쭉 보는데, 두 가지는 마음에 들었대요. 페이도 원래 회사에서 책정한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 있고, 지역도 딱 좋았는데, 이게 가끔 프로필이 오는데 공란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가 안 와요. 뭐 하는 친구인지 아예. 그러니까 학교, 학년, 등급, 성별,
연락처, 주소 이렇게 오고 밑에 이제 특이사항 해가지고 뭐가 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예. 물론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좀 꺼려요, 보통. 내가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들어가니까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꺼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게 교육자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니 해도 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페이를 처음에 조금 올려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대요. 그랬더니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받는 교사가 없으니까 페이가 좀 더 올라가서 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알량한 몇만 원이 뭐라고, 이게 예를 들어 저희가 50만 원이 있으면 50만 원하고 55만 원이 다르고 55만 원하고 60만 원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몇만 원 더 올라간 거 보고 이거 아직도 안 물어간 거 보면 이거 내가 해야 될 적인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가기로 하고 그 집에 갔는데 주소 찍혀서 거기를 가보니 그 아파트 자체가 되게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원탑, 투탑을 다투는 제일 유명한 아파트고, 딱 차 진입하면 약간 옛날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차단기만 있고 차단기가 들어가면 알아서 열리는 아파트들이 있고, 차단기가 있고 경비 아저씨가 계시긴 한데 방문 목적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세요 하는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는 방문 목적도 자세하게 물어보고 여기서부터가 다른 아파트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수업 과목을 물어봐요. 수업을 하러 왔다 하면 뭘 수업하는데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몇 시간 있다 가세요? 이것도 물어보고, 다 기재한 다음에 신분증을 맡겨놓고 들어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하이 클래스의 아파트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경비 아저씨들 연령대가 일반적으로 한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렇게 좀 할아버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문적인 그 보안 인력 팀에서 하는 데인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굉장히 젊은 가드들이 딱 지키고 있어서 그 무전기 같은 걸로 연락을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고, 방문 목적하고 이걸 다 얘기하면 보통 그러면 그냥 방문증 쓰고 들어가라 하는데 여기는 바로 거기 그 집에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분 지금 들여보내도 되냐? 이것까지 확인을 다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문은 들었지만 여기 장난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분도 이제 뭐 그렇게 없이 자란 분은 아니지만 이런 클래스의 아파트에는 처음 와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도 눈이 휘둥그레시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고층을 한 번에 빨리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귀가 약간 멍멍해지는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들면서 이 뭐 부자 느낌이다. 그래, 마음껏 느껴보자. 불쾌한 게 아니고 나는 비행기를 1년에 한두 번 타야 느낄 수 있는 이 느낌을 이 양반들은 집에 올 때마다 맨날 느끼겠네. 대박이다. 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야, 이씨, 나는 언제 이런 데 살아보나, 약간 요런 생각으로 들어섰는데, 거기 들어서서 현관 앞에서 띵동 이걸 누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문이 딱 열려서 들어가는데, 일단 딱 들어서는데 쭉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그 중문 앞에 그 저희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슴 머리 같은 거, 그게 뿔 달린 애가 딱 자기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무섭잖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압도가 됐대요. 오이씨 뭐야 하면서 들어가는데, 보통은 그러면 어머님이나 애가 나오거든요, 현관에. 그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분 같은, 그러니까 집안일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 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해서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서 방을 몇 개 지나쳐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 이제 보통 상담을 가면요, 어머님하고 애랑 얘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가끔 있어요. 아버님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그런 집이 가끔 있어요. 보통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사들이. 저도 남자지만 들으시는 귀족분들 중에 연령대가 있으신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아저씨라고 불리는 나이대가 됐으니까 이 아저씨분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이게 저희 이 업계에 속설이 있습니다.
애가 성적이 잘 나오려면 엄마의 뒷바라지, 학생의 뛰어난 하드웨어, 아버지의 재력과 무관심, 와.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렇죠. 오. 근데 왜 그러냐면 막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아버님들이 그 아저씨 특유의 저희 속으로 이제 약간 곤조라 그래요. 자기 고집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어디서 뭘 들어갖고 와서 아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막 엄청 집요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설명을 해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이런 거는 잘못된 정보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아닌데 내가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듣기로는 그게 아니라던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요런 뭐랄까요,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알겠는데 처음 가서 방문한 입장에서는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인가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만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직업 성향상 또 회사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판을 엎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님들이 앉아 계시면 아이씨 망했네 이래요 속으로. 근데 아버님이 딱 거기 식탁 상석에 앉아 계시고 어머님이 그 옆에 계시고 애가 딱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 집 빡세구나 딱 봐도. 긴장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명함을 주고 앉았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뭘까? 가끔 부모님들 중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모델 수업을 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분이 썩 좋진 않죠. 네. 그러니까 듣더라도 밖에서 이렇게 안 듣는 척하고 들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자, 나 볼 테니까 앞에서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조금 간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했대요. 지금 나보고 여기서 해보라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긴장을 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그 근엄하게 앉아 계시던 그 부모님들이 그때가 여름이었대요. 날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다고 하면서 그 일하시는 분한테 여사님 우리 선생님 차 한 잔 뭐 드시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상냥한 말투로 대접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예. 뭐지? 왜 이러지? 뭘 어떻게 삶아 먹으려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사적인 질문들을 하더래요. 보통 가면은 우리 선생님 학교는 어디 나오셨냐? 오시는데 차는 안 막혔냐? 어디 사시냐? 오는데 불편함은 없겠냐? 경력은 얼마나 됐냐? 뭐 이런 걸 보통 물어보는데 전공은 뭐냐 이런 거. 그런 것도 간간히 물어보긴 했는데 제가 비율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적인 질문이 한 7? 그런 교육 관련 얘기가 한 3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로 물어봤던 사적인 질문이 어디 사냐는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이 안 늦고 그때 제때 수업을 올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고향은 어디냐? 부모님은 다 살아 계시냐? 혼자 사시냐? 뭐 이런 거라던가 여자친구는 있냐? 아이고 장가 가셔야 될 텐데 뭐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뭐 약간 어르신들 중에서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남 걱정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깐깐증어 같은 집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면서 편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그래요 우리 선생님 한번 얘기 나눠보니까 아주 뭐 소탈하시고 좋은 분 같으니까 뭐 수업을 오늘부터 바로 당장 시작하도록 하죠. 이러더래요 갑자기. 근데 이게 흔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 회사의 시스템이 보통 이렇게 상담을 가서 먼저 하고 모델 수업을 보여주게 한 다음에 수업 여부를 회사에서 최종 확인을 학부모님께 하고 그 다음부터 본 수업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자기는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하자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서 당신도 괜찮지? 하니까 그 엄마죠. 아내분이 괜찮은 것 같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애한테도 선생님한테 인사드려야지 이러고 바로 수업을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은 근데 제가 수업 자료를 오늘 바로 수업을 할 줄 몰라서 가져오지를 못했다고 했더니 간단한 교재 같은 거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있는 교재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해주셔도 된다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배려하는 말을 해주더래요. 저희가 이제 수업료 수금을 하려면 수업 횟수가 1회차라도 빠른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돈이 빨리 나오거든요.
갑자기 그 시스템을 자기가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제가 또 선생님 일찍 수업 들어가시는 게 또 선생님한테도 좋고 저희도 뭐 좋은 선생님 만났으니까 바로 하고 싶으니까 얼른 하자고.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분 입장에서는 안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기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애는 무난무난하더래요. 애는 뭐 말하면은 말한 만큼 따라.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애도 아니고 열을 알려줘도 하나도 모르는 바보도 아니고 딱 그냥 평균 정도. 뭐 리액션도 적당하고 수업하기에 전혀 뭐 불편한 게 없는 그런 애였는데 이제 그러고 수업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회사에 보고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이분은 이제 잘 됐다 해서 이제 윗선에서도 기뻐하고 잘 되는 것 같았고 이제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죠. 근데 수업이 대략 한두 달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님이 그 뒤로 아버님 얼굴은 한 번도 못 봤대요. 첫 상담 때문에 계셨나 보구나 하고 말았고 어머님이 한두 달 지난 시점에 아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서 그런데 한번 뵀으면 좋겠다. 좀 상담을 좀 드리고 싶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잘 해놓으면 자기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 신뢰를 심어주어서 수업이 장기간 지속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내 과목에 관련된 상담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어머님이 그만큼 나를 믿고 의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좋은 징조예요.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그러면 댁으로 몇 시에 방문을 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집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서 따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끊고 집에서 보면 되지 굳이 다른 데서 보자고 하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소가 찍힌 걸 봤는데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가 한두 개 정도 띄어져 있는 정도의 거리가 있는 그 동네에 있는 한 카페에서 보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를 가본 적이 없어서 지리도 잘 모르긴 하는데 우수고객이잖아요. 크잖아 액수가. 이런 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에이스 차원에서 내가 이거 하루 투자해서 몇 달 몇 년간 수업 잘 할 수 있으면 남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기름값은 좀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갔다고 해요. 근데 갔더니 그분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를 시작할 때 아버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어머님은 그 교사분이 갔을 때 첫눈에 보고 깜짝 놀랐대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요새 그 페북이나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유부녀 룩. 그러니까 좀 하늘하늘한 딱 붙는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계시는데 얇은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있고 가디건 짧은 거 걸치고 계시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아름다우셨대요. 그러니까 이쁜데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분이 아이 엄마라니 상당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뛰어난 미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밖에서 보자고 해서 갔더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뭐 이때 이상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학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봤더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지할 수 있는 고민. 아이가 요새 공부를 안 한다. 마음이 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는 10명 중에 2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속으로는 맨날 듣던 얘기다. 하지만 진정한 프로는 이 얘기를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본 것처럼 너무 공감한다.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정말 힘드실 것 같다. 진심을 다해서 응대를 했대요. 근데 생각보다 얘기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이분이 살아온 자신의 뭐 궤적이라든가 별의별 인생의 풍파들을 다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좀 글썽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휴지를 갖다 드리면서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데도 그렇게 아름답더래. 그러다가 이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자리가 그 후에도 몇 번 있었대요. 그분이 헤어지면서
제가 그래도 오늘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쭉 털어놓으니까 한결 더 위로가 되고 정말 간만에 홀가분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애 아빠가 좀 완고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 사업 얘기 외에 사적인 얘기를 해본 지도 정말 오래됐고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도 괜히 저렇게 으름장을 놓는 스타일이라 제가 좀 답답했다고. 제가 혹시 이따금 답답할 때 이렇게 불러서 가끔 얘기를 나눠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고객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요, 안 됩니다. 왜 저를 자꾸 귀찮게 하시는 거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어머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이 정에 이끌리고 마음에 이끌리고 여러 가지에 이끌려서 이 어머님하고 약간 더 가선 안 되는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해버렸대요. 오호. 근데 문제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이 아이 수업을 하러 갈 때 예. 이 아이를 볼 면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미 그분과 너무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고 관계가 지속되는 이런 오래된 저희가 되다 보니까 이걸 끊어내기도, 그리고 이걸 만약에 끊어내면 네. 이제 그런 세속적인 생각도 있었대요. 이 수업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액수가 생각보다 좀 크긴 했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애 수업을 할 때는 너무 괴로운데 막상 또 이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데이트를 하고 시간을 보내면 참 즐거운, 그러면서 또 이분이 재력이 있는 집이니까 쓰라고 용돈도 또 심심치 않게 많이 챙겨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내적 갈등이 꽤 심화되면서 이 상태가 대략 1년 정도 지속이 됐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사람이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죄의식도요 무뎌진대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막 미치려고 하고 막 애를 보면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이러다가도 한 1년 가니까 이제 아예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지만 합리화를 조금씩 하게 된대요. 그래,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이분을 어떻게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이분 괴롭고 어려운 사정 얘기 내가 들어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수업은 그 와중에 또 애 성적은 어지간히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난 또 내 할 일은 열심히 했어. 내가 뭐 크게로 잘못한 게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조금씩 하게 되더래요. 근데 그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문자가 온 거죠. 누구 선생님, 시간 괜찮으시면 어떤 날 언제 시간이 좀 되실까요? 제가 좀 상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 미치죠. 이제 막 머릿속에 온갖 경우의 수와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잖아요. 알았나? 알았으면 어디까지 한 거지? 아 잠깐만, 근데 알았다고 해서 그럼 나를 어떻게 하려는. 근데 이제 머릿속에 이분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이제 쭉 상황이 전개되냐면 이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는 이 집하고 얽힌 송사가 시작될 뿐만 아니고 회사와도 피해보상적인 측면, 명예훼손적인 측면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야,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뭐 됐다. 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처음에는 피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피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날 시간 다 괜찮다. 있던 수업을 모두 캔슬을 하고 이 아버님한테 시간 되실 때가 언제시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일 끝나고 늦지막하게 오후 한 7시쯤에 저녁이나 한 끼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잘 가는 식당이 있는데 여기로 오시라고, 자기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 식당이 아시죠? 일식집 같은 데 중에 룸으로 되어 있는 일식집들이 있잖아요. 그 정치인 분들이 자주 가는 그 밀실 담아 나누는 그런 느낌, 슬라이딩 도어 있는, 갔더니 그런 데더래요.
좀 무섭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얘기를 하면은 밖에서 물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밀폐된 공간이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지은 죄가 있으니 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더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식당에 들어섰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근데 저녁에 보통 7시, 7시 뭐 반, 8시면 저녁 시간이니까 그렇죠. 많죠. 바글바글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거기가 제가 지역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북적북적한데요. 근데 사람이 없더래요. 왜냐면 갔더니 애초에 불이 밖에서 봤더니 꺼져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생겨 있어서 이분도 전화를 했대요. 아버님 저 왔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영업 했더니 오셨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더니 끊고 문이 안에서 스르륵 열려가지고 사람이 나오는데 아버님이 아니고 좀 젊어 보이는 다른 남자가 한 명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일식집 안으로 쓱 들어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고 진짜 사람 없고 그냥 영업을 안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아버님이 계시는 그 룸만 불이 딱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안내를 해서 쭉 들어갔어요. 한참을 복도 저기 무슨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게 대나무 같은 거 안에 심어져 있고 무슨 바둑돌처럼 생긴 그 조약돌들 쫙 놔져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알죠. 그분이 너무 소름이 돋아서 자기는 아직도 그 광경을 잊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쭉 들어갔더니 안쪽에 깊숙한 곳에 룸이 있더래요. 거기를 똑똑을 할 수가 없는 문풍지가 붙어있는 한옥문이라서 아버님 저 들어가도 될까요? 했더니 예 들어오세요 하면서 이제 쓱 들어갔대요. 안에는 아버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양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음식이. 그래서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다고 드시라고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먹는데 이게 지금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게 먹어지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러니까 이분은 또 안 먹으면 또 안 먹는 것 같고 뭐라 할까봐 눈치가 보여서 막 허겁지겁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중에 이제 나와 있는 음식 중에 게장이 있었대요. 게장 등껍질을 이렇게 뜯으면서 선생님 어떻게 일은 열심히 잘 되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요새?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저기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더니 그 등껍질 그 간장게장 보면 알 붙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보통 이렇게 그 알을 뜯어서 알만 먹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등껍질을 반으로 이렇게 뚝 쪼개더니 거기 붙어있는 알하고 같이 그 반쪽짜리 등껍질을 입에 넣고 그냥 아그작 씹어 먹더래요. 근데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씹어 먹다가 일이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이러더래요. 갑자기 이게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게장을 까먹을 때만 해도 이분이 모르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웃으면서 환대를 해줬는데 게장 그거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무서웠던 게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이게 입을 얘기하면서 벌리면 입 안이 살짝 보이잖아요. 입 안에 이렇게 막 피가 나는 게 보이더래요. 근데 그 피가 이렇게 나는 그 입을 오물조물 하면서 근데 왜 그랬어요? 이러니까 우와 큰일 났구나 싶어서 한 3초? 5초? 정도 정적이 흐르고 한 말도 못하다가 무릎을 딱 꿇었대요. 식탁 밑에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파리처럼 이렇게 싹싹싹싹 들리면서 살려주시라고.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정말 그러려 한 게 아니고 했더니 하지마요. 일단 조용히 해봐요. 머리 아프니까. 선생님도 게장 좀 드셔야지. 이게 먹어요. 하고 아까 자기가 절반 갈라놓은 그 있잖아요. 그 알 붙어있는 배때기를 주면서 먹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쩌면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자기가 이게 찔리니까 저희가 그 어렸을 때 아빠가 예를 들어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 너 이 새끼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너 몇 대 맞을 거야? 한대요. 이거 물어보죠. 한 대 하면 뒤지잖아. 맞아요. 한 대? 이 새끼가 너 아직도 반성 못하고 엎드려 이 새끼야 해서 결국 자기 때리고 싶은데 때리잖아요. 예. 그 어린 날의 시절이 생각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등껍질을 건네는 게 너도 나처럼 먹어 이 새끼야 약간 이렇게 자기한테는 음성 지원이 되더래요. 아무 그런 느낌이나 낌새가 없었는데 그냥 혼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를 아그작 먹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걸 다 먹지는 못하겠더래요. 준 거의 절반도 못 먹고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회장 등껍질 하나도 제대로 못 먹는 양반이 앉아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앉으니까 누가 거기 앉으래 옆에 앉으라고 하더니 자기 옆에 바닥을 가리키더래요. 그래갖고 다시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대요. 의자에 앉지 말고 여기 와서 앉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더니 뭔 사진을 이렇게 탁 던지더래요. 가발을. 거기에 봤더니 자기가 이 어머님을 만나왔던 행적들이 쭉 사진에 담겨 있더래요. 다 볼 필요는 없고 일은 이미 벌어졌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잠깐만요. 하더니 이렇게 문 밖에다 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중 나오셨던 젊은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데리고 와라 빨리 했더니 네 알겠다고 하더니 어머님을 이렇게 데리고 오더래요. 앉아. 그럼 이제 어머님 옆에 앉혀놓고 당신도 등껍질 좀 먹을래? 그러니까 이제 아니 괜찮다고. 아휴 씨 놈들아 무슨 배짱으로 그랬냐? 그러더니 선생님 이 식당이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하기 좋을 것 같아서 여기로 오라고 했고 우리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하더니 우리가 지금 봐요 1년을 수업을 했어요. 내가 오기 전에 계산을 또 해봤어. 우리가 한 달에 수업료를 대략 8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면 1년 하면은 960만 원. 대략 한 1000 잡읍시다. 근데 지금 이 짓거리를 했잖아요. 내가 상당히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았으니까 피해보상 차에서 깔끔하게 뒤에 다 떼고 남자답게 3,000으로 합시다. 3,000 적당하죠? 3,000 내일까지 3,000을 입금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 없던 일로 넘어가 드릴게.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건 뭐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젊었어요. 저도 그때는 젊었고 이분하고 친해졌던 게 비슷한 나이 또래라서 그랬던 거거든요. 20대 중반인 사람한테 3,000이라는 목돈이 지금도 3,000만 원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3,000을 내일까지 내놔라 하는데 이분이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갑자기 3,000이 어디 있을 것이며 있다고 해도 뭐 줘버리면 자기는 이제 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수용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 이거는 대출이라도 그래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생각도 했는데 아까 3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예. 2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는 봐야 돼요. 일단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나머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버님 했더니 2번째는 내가 이제 전에 좀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가서 뭐 해체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우리 선생님이 사회생활이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웬만하면 권장하고 싶지가 않고 이걸 들으니까 와 큰일 났다. 내가 진짜 잘못 물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마지막 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게 제일 심플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고 했더니, 근데 자기가 그 선생님이 이 분이 제일 무서웠던 건 이 아버님이 다른 사람이 되더래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게 아까 개장 전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자기가 가서 만나 뵀을 때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투를 썼대요. 그래서 자기가 유추하기로는 어디 상당히 높은 기업의 임원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식당에서 만난 아버님은 진짜 누가 뭐라 해도 건달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자긴 게장보다도 그게 좀 더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건들건들하는 말투로, 아까 그 게장은 다 뜯었잖아요? 그 게장 다리 하나를 들으면서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이게 제일 심플하긴 해. 이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 통장 있죠? 통장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적금은 했더니, 아이, 내가 젊은 양반 적금 든 것까지 깨라고 할 정도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예금 통장이 얼마나 있어요? 그때 한 300만 원 정도 있었대요. 한 300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으로 끝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10배 차이 나잖아, 단가가. 그러니까 진짜 이 300으로 되나요?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해줘야 될 돈은 300으로, 아니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있는 돈 갖고 치마이를 치고, 나머지 금액은 뭐 우리 선생님한테 돈으로 안 받고요, 통장을 내가 잠깐 빌립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통장을 빌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니까, 아니 잠깐 쓴다고요. 내가 뭐 이거 갖고 나쁜 짓 하겠냐고. 통장 가져가서 나 요 식당도 하고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해, 사업을. 어느 순간 반발로 조금씩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래저래 내가 이거 말고도 사업을 여러 개 하는데 뭐 이래저래 요긴하게 좀 써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 통장을 내가 딱 1년 정도만 빌렸다가 돌려드리려니까 뭐 그걸로 하면 내가 300으로 퉁쳐드리고. 근데 이게 지금 들으시는 귀족분들은 이미 다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거 하면은 큰일 납니다. 요새는 이제 이게 다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대포통장이라고 그러죠. 법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빌려가서 남의 통장 돌려 쓰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 나이도 일단 젊었고, 그 상황이 되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더래요. 지금 당장 3천을 주느냐, 아니면 이상한 불법 저기들한테 시달리면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냐, 아니면 그냥 있는 돈 조금 떼주고 끝나냐,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빌려드리면 정말로 그 뒤에는 더 어떤 일도 없는 건가요? 했더니, 내가 이 바닥에서 사업하고 이러면서 이 신용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네. 절대 내가 딱 오늘 깔끔하게, 내가 선생님한테 해코지 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여기 불렀겠어요? 응? 얘기를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려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조금 의아했던 거, 자기는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더래요. 근데 이제 같이 죄를 지은 공범, 이 어머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장님, 그 아버님을 쳐다보지를 못했대요. 곁눈질로도.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털털털 이러고 있는데 힐끔힐끔 하면서 그 어머님은 괜찮은가? 또 그 와중에 또 제가 들으면서 대단한 로맨스 했다고, 그 와중에 또 그 여자분을 챙기고 있냐 했는데 몇 번 봤대요. 살짝살짝 이분은 괜찮은가. 또 이 여자분,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막 떨고 긴장하는 느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웃고 해맑게 좋아하고 이건 아닌데 가만히 있더래요. 무표정하게. 자기랑 상관없다는 일이처럼. 그러니까 아이씨, 저 어머님은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아버님이, 자 그럼 이렇게 치마이를 치고
우리 선생님은 그 통장 예금 저기 해가지고 돈 맞춰서 내일 우리 여기 식당으로 오면은 이 친구가 잘 받아서 처리할 거니까 이걸로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집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우리 와이프 어떻게 연락 계속 해볼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시는 정말로 너무 죽을 죄를 지었고 제가 젊은 나이에 잠시 욕정에 눈이 멀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아버님 눈에 띄는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 인생 살리는 셈 치고 이렇게 넘어가려니까 대신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함부로 떠벌리고 다녀서 우리 집안이나 이쪽 관련된 저기에서 이상한 얘기 들리면 뭐 뒤엔 알아서 생각해요. 이러고는 이제 나가봐요. 아 맞네. 밥을 안 먹었네. 밥 안 먹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 충분히 많이 먹었습니다. 아까 많이 먹었습니다. 아까 좀 먹긴 하더라고요. 그래 조심히 가고 이러고 이제 자기는 거기를 나와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뭐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협박 아니냐. 제가 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 같아도 신고 안 합니다. 못 하죠. 아니 내가 잘한 게 없어요. 이거를 신고를 하는 순간 내가 이 어머님과 이런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까지 만약에 저쪽에서 이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회사에 얘기 들어가면 내가 망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다. 그래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자 하면서 이제 통장을 전달하고 다음날 가서 전달하고 끝났대요. 이 일이. 그러고 이제 자기는 그 일을 잊고 한 1, 2년 정도는 그 동네 쪽으로 수업을 아예 안 했대요. 근처에도 안 가고 싶어서 무서워서. 다른 동네에서 수업하던 도중에 또 다른 동료들을 또 알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난 시점이고 저희가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경험담 같은 걸 얘기하다가 조심스레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다 얘기하진 않고 근데 내가 그 A라는 동네에서 하다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 있었다. 선생님들도 수업 가서 어머님들과는 웬만하면 딱 선을 지켜서 어떤 얘기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뒤에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대략적인 얘기를 했대요. 어머님하고 이래서 큰일 날 뻔했다. 요 정도만.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분이 얘기 끝난 다음에 아니 저 나가서 담배나 한 대 같이 태웁시다 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알기로 그 나가자고 한 분이 담배를 안 펴요. 끊은 지 좀 됐어요. 근데 왜 나한테 담배를 피자 하지? 근데 약간 느낌이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와서 둘이서만 얘기를 하는데 방금 그 얘기 학생 이름을 얘기하더래요. 누구 집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놀랐대요. 근데 거기에서 든 생각이 순간 뭐야? 새 나간 건가? 벌써 어디서 소문이 났나? 그 동네는 벌써 다 알게 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자기는.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이거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와 대박이네 하더니 그분이 끊었던 담배를 이렇게 나 한 대 줘보라고 하더니 이렇게 같이 피면서 그거 언제 있었던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했더니 그 아버님이 식당하지 않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혹시 통장 가져갔냐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뒤에 어디 뭐 연락 오거나 일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괜찮았는데 했더니 진짜 재수가 좋으셨네 하면서 우리 둘만 알고 있자고 하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겪었대요. 와.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예금 통장을 가져가서 통장을 빌려 쓰고 옵션을 3개를 줬던 것까지 다 똑같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통장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좀 받았었고, 다행히 들어가진 않으셨대요. 땅에 들어가진 않으시고 초범이고 피해를 입었던 게 참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 집 있잖아요.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그 집. 그럼 그 집은 대포 통장을 차용해서 썼으니까 네. 처벌을 받았을 거고, 그럼 자기는 이 일을 안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알기로도 처벌 받으신 분이 물어봤대요, 경찰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됐고, 이분은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대요. 나는 이렇게 처벌 받는데 나를 움직였던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그분들도 처벌 받을 거고, 부적절했던 관계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딱히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고소를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일은 무마되고 넘어가고, 이분은 집행유예로 넘어가긴 했는데 상당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대요. 이 경찰 네. 조사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진술하고 뭐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피해 입으셨던 제 지인분께서 이해가 안 돼서 정말 그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 집에는 도저히 못 가보겠고 그 식당을 가봤대요. 그 일을 듣고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 식당을 멀리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식당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대로 있고 그 아버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자기 통장 받아주고 자기 마중 나왔던 그 직원, 부하, 그 사람이 카운터에 있더래요. 멀리서 봤더니. 그러면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참고로 한 1년 쓰고 준다 그랬잖아요. 1년 3개월인가 있다가 돌아오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처벌을 나도 받아야 되나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뭐 소환 조사를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대요. 예. 그리고 그 식당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더 캐볼까 하다가 그 식당 어귀에만 갔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무섭더래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더 파고 든다고 해서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들어보니까 만약 본인이 운 좋게 통장을 양도했던 게 걸려들지 않은 거라면 이건 자기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어기까지만 가고 그걸 확인만 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들으시는 입장에서 답답할 수는 있는데 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다 듣고 근데 마무리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를 좀 캐봐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내 입장이면 이거를 할 수 있겠냐고 계속. 저 같아도 솔직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저런 일이 다 있어서 그 양도해준 어떤 분은 잡혀갔는데 이분은 처벌다운 처벌을 만약에 안 받았다라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더 들쑤신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에는 어머님들이 약간 섭섭할 정도로 멀찍이 두고 거리를 두고 상담 좀 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바빠서 유선 상담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젊은 나이에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려고 한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고 예. 누굴 탓할 입장은 아니지만 예.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그 담배 피던 분하고 얘기를 한 결론은 당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정황상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 자체가 뭔가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긴 하네요. 솔직히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있긴 했는데 그 학생이 참고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여학생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보통 남교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남교사를 애초에 선호를 안 해요, 잘. 근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당시 학생하고 나눴던 얘기 중에, 이제 우리가 친해지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얘랑도. 너 수업은 내 거 말고 뭐 또 받아? 라고 했더니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탐구?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했대요. 올 과외래요. 재력이 있으면 올 과외도 할 수 있죠? 근데 전부 남자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연령대도 들어보니까 다 선생님 나이 또래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들었을 때에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저희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일 벌어진 다음에 잠깐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조금 미심쩍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몰라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엮어가는 그 방식이 지금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담배 핀 분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좀 냄새가 나는 거죠, 이거는. 좀 이상한 점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파고들어서 더 뭔가를 하기엔 자기가 배짱이 도저히 그렇게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이 이후의 일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이 댓글로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추리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테슬러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결말이 이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것 같다, 그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복잡해. 은근히 복잡한 이야기고, 이게 너무 똑같은 사례로 다른 사람도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니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거는 정확한 건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